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의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장인 저와 840여 공직자 모두는 세종인문도시로서 세종대왕께서 국민인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민정신의 마음으로 펼치신 생생지락의 뜻을 되새기며 명품 여주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의원님들께서 여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질문하여 주신 시정 질문에 대하여 정성스럽게 답변을 정리하였으며 특히 27페이지에 참고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통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에 반영된 정책들은 조속히 상세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박정희 의원님께서 일단의 인사와 관련하여 외부에 떠도는 허언에 대하여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탈권위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느끼면서 우리가 행사 시 소개할 때마다 박수치는 문제, 또 한꺼번에 소개 후 일괄 박수치는 문제도 얘기하고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앉는 자리 순서도 앞자리는 소개하기 쉽고 축사 등을 할 때 사전 시간 전략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광진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애국가를 2번 부르는 문제 등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제가 늦게 가게 되면 행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잠시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리지 골프장에서의 그 농업 용수 공급 등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 공급을 진행하고 있고 안금 1, 2와 안금 2리 그리고 하거리 등이 또 이렇게 지금 그 물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에 흥천에 사시는 농민이 핸드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흥천면 지역과 백사면 지역의 백신지구 농업용수를 흥천 지역에 조기 공급에 대한 그런 감사이며 그렇지 않았으면 모내기 대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춘 부의장님과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향진 의원님, 이영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춘 부의장님께서 여주시에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인근 시군과 비교 분석, 수익구조 개편 등을 통해 주민에게 편리도 제공하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여주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상춘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2011년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공영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수상센터, 추모공원, 캠핑장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의 2016년 결산 기준 운영 수입은 5억 2,500만 원이며 운영비는 6억 5,8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은 노상주차장 14개, 노회주차장 3개, 그리고 시청 주차장까지 총 851면입니다. 인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상주차장 34개, 노회주차장 2개로 총 면수 899면으로 여주보다 48면 많은 면수 운영과 기본요금이 600원에 30분 초과 시 250원씩 10분 단위 발생으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여주보다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와 비교했을 때 여주시가 낮은 요금체계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수익 개선 방안으로는 인건비 전략이 필요하나 인력을 감축하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타 시군과 같은 금액으로 기본 요금과 추가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시민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수익이냐 시민 부담 증가냐 하는 문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추모공원은 2016년 6월 1일 개원하면서 장비 구입과 제반 시설비 등의 초기 투자와 운영비로 2억 3,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운영 수입은 6개월간 1억 2,800만 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4월 말 현재 운영 수입은 6,800만 원으로 현 추세를 감안한 금년 수입은 2억 4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익 구조는 장사시설의 성격상 이용자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관내 관해인에 따라 차등적 사용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수익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관해인이 많이 안치되면 수익이 높아지겠지만 본 시설이 여주 시민을 위한 시설임을 감안할 때 수익에 중점을 두고 외지인을 과다하게 수용하거나 사용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보고 타 지역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면서 형평성 있고 당초 조성 목적에도 맞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포보 캠핑장은 2016년 수익 금액은 1억 6,600만 원, 지출은 인건비 포함 4억 1,800만 원입니다. 캠핑 사이트는 오토 캠핑장 60면, 웰빙 캠핑장 65면으로 총 125면을 운영하고 있고 사용료는 1일 기준 오토 캠핑장 25,000원, 웰빙 캠핑장 15,000원입니다. 인근 가평군 자라성 캠핑장과 연천군 한탄강 오토 캠핑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캠퍼들이 선호하는 나무그늘, 캐러반, 물놀이 시설, 전동차 운영 등 하천 부지 내에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용객이 선호하고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의 운영 방법으로 개선하고 사용료도 인근 시군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감안하여 캠퍼들로부터 외면받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문모래 캠핑장은 2016년 수입이 9,600만 원이며 운영비는 1억 8,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문모래 캠핑장도 운영 수익을 높이고자 강변 하천 부지에 60사이트를 추가 확보하고 지속적인 캠핑 페스티벌 행사 유치, 실륵사와 금문모래 관광지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설치, 이용자가 선호하는 쾌적한 시설 조성과 관리로 이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국민체육센터의 2016년 수입은 7억 원, 지출은 8억 5,100만 원으로 수지 비율 약 82%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내 시설 규모가 비슷한 포천시 마을 수영장, 남양주시 와부 체육문화센터의 수지 비율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여주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지 비율 개선 및 흑자 전환을 위하여 신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경영 개선 및 지출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센터는 2017년 4월 20일 개장하여 현재 수입 4,100만 원, 지출은 3천만 원으로 카페테리아 임대, 세미나실 대관, 수상레저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이천 양평 및 원주 등에는 이러한 공공시설이 없으므로 우리시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하고 운영하고 또 시설 안전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동북권의 수상 레포츠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수상센터에서는 중장기적 운영계획과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이용객 증가를 통한 흑자 경영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상센터 활성화를 위해 여주시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조정면허 시험장 대행기관을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 인력, 장비 등 필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정면허 시험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시험 응시 인원 약 3,000명을 기준으로 연간 약 2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수익은 필기, 실기 시험, 수상안전 교육 등의 수수료로 약 21억 5천여만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하여 순수익이 약 19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주민 편의와 복지를 제공하는 다양한 시설들은 초기 설치 비용과 건축 비용, 매년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를 수익 금액과 수지 분석하면 민간이나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익에 집중하여 이용료를 높일 경우 주민 부담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공공성이라는 지방정부의 목적 실현과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이라는 가치를 담고 당초 행정 목적에 부합하면서 시대의 변화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동, 여웅동을 잇는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구 여주대교인 연인교를 활용한 가변 차선 운영이 필요하며 그것이 어려울 경우 교통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학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주거용 공동주택이 신축되면서 교통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신륵사 사거리에서 퇴근할 때와 신륵사 관광지 일원에서 축제 등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학지역으로 직진 및 좌회전 대기 차량이 많을 때 신륵사 방향에 우회전 차로가 막혀 교통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여주대교를 이용한 폭 3.5m의 추가 가변 차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첫째,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자들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고 둘째, 대형 차량들이 통행하는 경우 54년 이상 경과된 노후 교량에 대한 구조의 안전 문제 그리고 특고 앞 전기 및 오수관 이설, 노후 교량과의 연결 문제 등이 우려되는 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술 지원 요청, 학계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검토하겠으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여 개선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오학지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하동에서 세종대교로 진입하고 할 수 있는 접속 교량 설치를 계획하여 교통 흐름을 분산하도록 실시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여주대교에서 시내 강변도로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형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거리 신호체계 변경과 시간 조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주시청 청사 신축과 함께 제2여주대교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속력을 가진 행정지칙인 여주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의 경우 법령에 위임받은 사항만을 다루어야 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재산권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축사시설 입지를 금하고 있기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중 축사시설 설치 허가 제한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축사 신규 허가로 인한 주민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그 골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돌이키기 힘든 상황으로 확대될 것이 우려되어 관련 법규가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난 2월 10일자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축산농가 보호에 대하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근본 정례에 상정한 가축 분야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여 수정 의결되었으므로 일정 기간 본 지침과 병행 운영해 본 후 중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입지 제한은 어디까지나 무분별한 축사 입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관내 농가의 증축 및 이전에 대하여는 우량농지 내에서도 입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기존 축산농가의 이전 및 소규모 축사 신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 등을 위한 1,000원 야간 통합택시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노선버스 증가 운행으로 인한 예산의 불합리한 투자 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대중교통이 취약한 소외 지역에 대해서 행복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도에 8개 읍면동 27개 마을 주민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버스가 운행하는 시간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서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여주시의 대중교통 대부분이 21시 이후에는 운행을 종료함에 따라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일반 주민 등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귀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증가 운행에 대한 불합리한 예산 투자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강선 개통 및 아파트, 빌라, 원룸 건설 등으로 주민들의 대중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공영버스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공영버스가 14대로서 공영버스 투입에 따른 차량 구입비 및 손실보상금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시에서는 지원금 절감을 위해 차량 구입비는 시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운영 손실금도 한 대당 연 8천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주식회사 대원고속 사업자 수익 중심의 운영체계에서 시민 편익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마을버스 투입 등 버스 투입에 따른 예산 절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상춘 부의장님, 이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순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대안으로 관광택시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4일 경강선이 개통되면서 여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여주관광을 위해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4대를 각 코스, 나코스로 나눠 하루 7, 8회씩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운행 이후 11월 초부터 3월 초까지 비수기에는 이용률이 적었으나 2017년 4월부터는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여 일일 최대 4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관광순환버스 도입 시 우려하였던 이용률 저조에 대한 걱정을 일소하고 점차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이며 이에 우리 여주시에서는 관광순환버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비롯해서 향후 이용객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운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관광순환버스 이용률 저조에 따른 관광택시 공모 선정 후 예약제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관광택시 운행은 시민 수요자 맞춤형 관광산업 활성화 및 여주문화관광 명소를 이어주는 데 기여하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주요 문화관광지를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가 일일 7, 8회 운영하고 있고 시내 택시도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관광객 및 전철 이용객의 증가 추이와 관광순환버스 운영 실태, 우수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벤치마킹 분석 등을 통해 관광택시 도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무 산 109-1번지로부터 현진 에버빌 뒤편 시내리 352-4번지를 잇는 농어촌도로 214호선의 조속한 도로 개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나무 시내 1리와 시내 2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 가남 214호 구간은 국도 3호와 시도 1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2016년 6월에 여주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동노선의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서는 연장 2km 개설에 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여주시장이 관리하는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구간 중 실시 설계 완료,
보상 및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총 25개소에 1,3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남읍 지역에도 CC 설계 완료하여 추진 중인 안금 하기간 1.7km, 하기 심석간 1.6km, 화평 상활간 2.5km, 태평리 진입도로 0.2km 등 4개소에 242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면서 농어촌도로 가남 214호 구간의 교통량, 주반 개발 여건, 주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제2영동 고속도로 동곤지암 IC 개통 등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98번 국지도에 대한 보행사고 예방을 위하여 명품리에서 상품리 구간 800m만이라도 보행자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 대신면 후포리 대신고등학교 보행자 도로 외에 6개소 2.1km를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제2영동 고속도로 대신 IC 입구에 4개소 0.8km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지방도 국지도 구간 중 보도 설치 사업 대상지를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 5개 노선 13개소에 14.5km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 결과를 경기도 보행자도로 중기 실행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국지도 98호선 삼북면 명품리에서 상품리 구간은 경기도시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경기도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계획상 2019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며 경기도 사업이 지연된다면 주민 통행이 많은 시급한 구간을 조사하여 시비로 우선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부의장님, 김영자 의원님, 이용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제1시장 지원 육성 방안의 시급성과 영세 상인들에 대한 화재보험 지원, 도시가스 인입 대책, 재난안전을 위한 도시가스 도입, 건축물 옥상의 지붕 설치, C동 옥상의 방치 쓰레기 처리 대책, 그리고 구 순화당 앞부터 여주농협까지의 시장도로 약 227m 구간에 대한 포토존 거리를 조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 제1시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동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동 제1시장은 경제 불황 속에서 재건축을 통하여 거듭나고자 하였으나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 건축 설계사, 지구단위 계획 추진사 등과 법적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이에 대한 모든 참고사항은 참고 자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그리고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참고자료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주시에서도 제1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사업,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에 넥스트 경기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을 신청한 바 있고 2016년도에 하동 제1시장의 주민 및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에 1억 4천만 원, 하수관리 개설비 1억 5천만 원, 소방시설 정비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환경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노후화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기, 가스 등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소방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화재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인입의 경우 그동안 상인회와 도시가스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상점가의 도시가스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제1시장 상인분들의 자부담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가스통, 기름보일러 등 안전에 취약한 부분은 우선 조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 지붕 설치 등 건물의 리모델링은 법적 분쟁 추이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또는 창조 오디션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제1시장 옥상 등 상점과 일원의 쓰레기 환경 문제는 실태 파악을 통해 제1시장 상인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1차적으로 거주자와 이용자분들이 정비 관리하도록 하고 공익기부 등을 통해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시장 5일장날 소방로 확보는 계속적으로 상인회, 5일장 연합회 등과 협의해서 훈련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토존 거리 조성은 5일장 특성상 상설로 할 수 있을지 등을 파악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동식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님께서 준설도 판매 현황, 준설도 관련 소송 제기 사유와 소송 비용, 준설도 적치 물량 산정 방법, 가정지구, 골재 지형사업 판매 실적, 잔여 물량 현황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얼마인지와 준설도 적치장 부지 농지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준설도 조기 매각 방안,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 여부, 2015년 4월 개신지구 준설도 부분 매각과 관련한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세심한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자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남한강 준설토는 19개 지구 총 3,562만 9천 세제곱미터이고 현재까지 매각 완료된 판매량은 직영사업으로 운영 중인 가정지구까지 포함하여 9개 적치장 1,216만 5천 세제곱미터를 매각하였으며 2017년 4월 말 현재 준설토 판매 수입은 712억 원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판매 비용 660억 원을 지출하고 순수익은 52억 원이 됩니다. 준설토 판매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은 전체 7건으로서 이 중 3건은 종결되었고 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청구 원인은 준설토 적치에 따른 장안지구의 양어장 피해로 인한 소연의 배상과 준설토 판매에 따른 금사, 개신, 규백, 율국 1지구의 준설토 품질과 물량 부족을 이유로 4건이 제기되었으며 금사지구의 미납대금 청구와 이천세무서로부터 준설토 판매대금 부가시세 부과 취소를 위해 여주시에서 2건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소송 비용으로 1억 5,200여만 원이 사용되었으며 종결된 3건은 여주시가 승소하여 소송 비용 7,042만 3천 원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였으므로 확정되면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준설토 적치 물량의 산정 방법은 남한강 사업 시행 이후 경기도 건설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측량 성과 결과를 기준으로 공공측량값과 침하량, 토량, 변화, 수량 등이 반영되어 준설토 물량이 산정되었고 적치된 준설토에 대하여 2012년 7월 우리 여주시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한강 준설토 적치장 물량은 원칙적으로 인수인계된 물량을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여주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건설본부의 인수인계서에 적치장별 물량에 따라 준설토 매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적치장 골재 직영사업 판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말 기준 가정적치장의 골재 판매 수입은 277억 원으로 준설태
준설토 원석의 모래, 자갈 등 선별 파쇄 용역 비용을 포함한 지출 비용은 166억 원이며 111억 원의 순수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추가 생산에 따른 골재 판매와 골재 선별 완료 후 농지 원상 복구 비용을 제외할 경우 약 120억 원의 순수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적시장의 인계 물량은 318만 5천 세제곱미터이나 골재 생산을 위한 선별 파쇄 결과 인계 물량을 초과하여 2017년 5월 7일 기준 335만 1천 세제곱미터를 생산 판매하였으며 현재 73만 세제곱미터의 잔량에 대하여 골재 선별 생산을 하고 있으며 7월에 마무리하고 이후 농지 원상 복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준설토 할증량이 발생되는 이유는 인계받을 당시 적치장은 다짐 상태로서 골재 생산을 위해 흐트러짐 상태로 부피가 증가하며 골재 판매 시 단위 중량을 최적으로 변환하여 적용한 토량 환산에 따라 물량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준설토를 매각하는 적치장의 경우에는 인수 인계된 물량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단위 중량값을 적용하여 매각할 수 없으므로 일반 매각 적치장의 경우에는 할증량을 적용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초 준설토 적치 시에는 농지 임대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하였으나 처리하지 않은 적치장의 농지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계약 농지 임대료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의 임대료 감정을 유리하여 산출된 감정평가액은 평균 금액은 제곱미터당 1,610원이며 2016년도 지급한 농지 임대료는 30억 원입니다. 여주시에서는 가정적시장 지형사업이 2017년 8월경에 완료됨에 따라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준설토를 조기에 매각하기 위해서 준설토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형 적치장과 적금 적치장을 매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외에 2개소의 추가 매각을 진행하여 총 4개소 약 1,200만 세제곱미터의 준설토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양 적금 적시장의 입찰 내역은 감정가액이 총 내양 지구의 경우 193억 9,800만 원이나 계약 금액은 503억 5,100만 원으로서 차액은 309억 5,200만 원이고 낙찰일자는 17년 5월 10일, 계약일자는 17년 5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적금 지구는 감정가액 103억 6,500만 원, 낙찰금액 250억 1,600만 원, 차액은 146억 5천만 원으로서 17년 5월 17일 낙찰되었고 17년 5월 31일 계약 예정입니다. 참고로 내양 적치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약 40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며 적금 지역은 약 160억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에 대한 사항은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로서 2개의 보훈단체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한 단체로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골재와 관련한 수익사업 승인까지 득함에 따라 준설토 수의 계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보훈단체와 수의 매각 시 수익이 감소되는 점은 알고 있으나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점 등을 이유로 수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의 매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개 보훈단체가
수의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단체와의 수의 매각은 재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수의 매각 진행 여부는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13일자 신문 기사에 개신적치장 부분 매각과 관련한 특혜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2015년 5월 14일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윤종현 감사관이 이천시청에 방문하였을 때 기사와 관련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관련 내용에 대하여 수감하였고 그 이후에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종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2015년 9월경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수사과에서 개신적치장 특혜 의혹에 대하여 내사를 한 사실은 있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북내면 장암 1리에 위치한 소달산에 송암사 입구부터 중암리 방향, 송암사 입구부터 신라 CC와 모수원 방향의 등산로 조성을 북내 면민들께서 희망하고 있는 소달산 등산로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송암사에서 소달산 정상, 모수원으로 이어지는 소달산 등산로는 예전부터 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자연 발생적 비지정 등산로로서 정식 등산로로 지정 조성할 경우 편입 소유 토지자의 동의서 및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는 노선이 길어 많은 필지의 토지가 편입되고 관내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으로 숲길로 지정 고시될 경우 토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토지주가 동의를 거부하는 등 숲길 조성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우선 본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생태계나 경관, 토지 훼손을 최소화하여 재정비하도록 하겠으며 북내면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지 소유자를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 국도비 예산도 확보하여 숲길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구에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텐트 등의 시설 구축을 검토하고 여주 관광 순환버스 연계는 등산객의 숫자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의 관리부실로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까지의 운영 상황과 개선 대책, 늘어나는 강천섬의 방문객에 따른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천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 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2009년 강천면, 강천리, 부평리, 구람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6억을 투자하여 6개년 사업으로 마을회관 3동, 도농교류센터 1동, 선박계류장, 야영장, 도로 벽화, 태양광 시설 설치, 주민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득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농교류센터와 야영장, 자전거 임대 사업 등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4천만 원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하였으나 운영 주체인 강천섬권역 영농조합의 운영 미숙으로 민사소송 등에 휘말려 2015년 9월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강천섬권역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2월 16일 강천섬권역 마을대표 간담회, 2016년 3월 29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초빙, 농촌 현장 포럼 시행, 2017년 2월 21일 운영위원 간담회, 2017년 5월 20일 운영정관 개정 및 법인 등록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법인 등록 이후 강천섬의 개발을 서두르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도록 운영 전문 사무장 지원을 통하여 강천섬권역 도농교류센터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천섬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넓은 잔디광장, 은행나무길, 갈대숲 등 경관이 수려하여 휴양 힐링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자연 경관을 이용하여 엄마와 아이, 가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천섬을 경기 북부의 남이섬을 넘어서는 경기도 최고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천섬을 명소화시키기 위하여 이 섬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해 4월 20일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금년 5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강선송권역 영농조합법인, 여주시 여성단체 협의회와 여주시가 같이 참여하는 강천섬 명소화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에서는 콘텐츠 개발, 재원 확보 및 행사 유치 방안 마련, 강천섬 브랜드화 및 홍보를 위하여 뜻을 함께하고 아름다운 섬 조성에 공동 노력하고 있어 섬 주변 지역은 물론 여주시 발전을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강천섬 권역 영농조합, 예술인, 다양한 공동체와 협력하면서 활성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다문화 국적인 중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357명의 조속한 국적 취득을 위한 여주시 대책과 다문화 이주 여성 국적 취득자에 대한 부모님 초청 체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주 여성 사기 진작에 기여할 필요성, 다문화 가족의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말씀하여 주신 국적 취득 지원에 대한 노력으로 2015년부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면접시험 대비를 위한 한국교육 국적취득반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적취득 문제는 국적을 어떻게 취득하는지 몰라 신청을 하지 않는 결혼 이주 여성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필요한 사안으로 강요할 수 없는 개인적이고 인권적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한 모국 국적 포기로 국적 재취득 불가, 고국 방문 시 비자 발급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모국의 복지 혜택, 연금 수령, 재산권 행사 등의 권리 욕구가 있는 이주 여성분들은 국적을 취득하지 않아도 남편으로 인한 한국의 권리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모국의 권리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 선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결혼 이주 여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주시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의 국적 취득이 인구 증가 등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적 취득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담당 공무원의 1:1 상담을 통하여 국적 취득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의 부모님을 국내에 초청하여 체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정 방문 사업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문화 가정 친정 방문 사업은 올해에도 총 24가정이 신청할 만큼 호응이 좋고 지속 유지해달라는 다문화 가정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는 모국 방문 사업과 부모 초청 사업은 행사성, 시제성 사업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어 여러 가지 추진에 어려움은 있으나 부모 초청 사업은 다문화 가정들이 원하는 사업이므로 수요 조사를 통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시는 매년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취업교육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요가 가장 많은 바리스타 자격증반과 다문화 강사 양성 과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취업 교육과 연계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4월 6일자로 여주시에서는 다문화 가족 중 베트남에서 온 서인혜 씨를 임기 전 마급 공무원으로 채용하였으며 다문화 정책 지원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도 행정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윤희정 의원님께서 이포골프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금사 저수지의 저수량 확보를 위해 이포골프장 펌핑 배수관을 이용하여 골프장의 비수기인 농한기에 금사 저수지 담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길어지고 있는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안타까워하며 질의하신 윤희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년 5월까지 강우량은 102.8mm로 최근 5년간 같은 기간 평균 강우량 203.2mm의 50%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되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세종대왕께서 가뭄 때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비를 기다렸다는 저림 망우의 심정에서 기우제를 전국으로 지내도록 모든 비품들을 준비하여 내려보내는 등의 적극성을 보이신 것과 같이 가뭄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청미천의 바닥을 더 파내 농업용수를 집수정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동부 하이텍을 직접 찾아가 점덕면, 당진리, 현수리, 성신리, 장안리, 도리 지역 70헥타르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백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구간인 흥천면, 귀백리, 상백리, 다대리, 하대리, 상대리 지역 307헥타르의 농업용수를 긴급 공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뭄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준공 상태인 거른 양수장을 조기에 가동하여 북냉면 가정리와 강천리, 거른리 지역 42헥타르의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관정개발, 하천의 집수정과 유공간 설치, 하천 굴착을 위한 장비 지원, 양수기와 송수, 호수 지원, 밭작물을 위한 물주머니와 물차 지원, 골프장인 삼북면 렉스필드, 가나무 자유CC, 아리지와 동여주 CC 등을 통해 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게 하는 등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뭄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 추진, 예비비 사용 등 이 모든 조치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고마움을 표시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포골프장 펌핑 배수관을 이용하여 금사 저수지에 담수량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져 이포보 하류 지역인 금사면 예평리 남한강에서 취수하는 이포 CC도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은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앞으로 골프장의 비성수기를 이용하여 담수할 수 있도록 골프장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면 물론 저수지 인근의 관정을 개발하는 방안과 하천수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방안 등 저수지에 안정적으로 담수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봄 가뭄을 겪고 있는 대신면 옥천지구와 계림지구라든지 타 지역에도 골프장 용수 관로나 별도의 관로 설치, 수로 연결 등을 통한 관내 저수지 담수 확보와 대신지구, 동래지구의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 사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뭄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는데 왜 10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예, 답변 자료라고 음악까지 나와갖고 감사합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정 의원님께서 장원에서 청미천 보를 설치하여 가뭄을 해소한 것처럼 점덕면 청미천에도 보를 설치하여 인근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 설치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점덕면 지역은 청미천을 활용한 농업용수 공급이 절실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청미천에 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청미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여러 차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개소당 약 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여주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여주시와 한국농촌공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16년 3월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사업비 1,300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금년 내 착공, 2025년 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우려하신 점동면, 덕평리, 내곡리, 성신리, 당진리, 현수리뿐만 아니라 관안리, 부구리, 원부리, 철이, 청안리, 흔암리에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준공 전까지 단기적 용수 공급 대책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나무
제2체육공원에 대한 필요성과 그 적임지를 하나무 양길이 산 82-2번지를 제안하시면서 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가남체육공원은 현재 축구장 1면, 족구장 2면, 테니스장 1면, 국궁장 1개소 등 총 47,103평방미터를 2013년도에 조성 완료한 후에 2010년도에 축구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 테니스장, 족구장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천만 원, 2017년도에 축구장 LED 조명 개체 2억 원 등 계속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남면 양길이 산 82-2번지 구규림의 가남 제2체육공원 조성은 가남읍 체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유지 매입 비용 등 약 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향후 여주시 재정 여건과 체육시설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양동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이용객이 저조하여 문제인데 이용객 확대를 위해 도자공원 조성, 피크닉장 조성, 공원 박람회나 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은모래 강변공원이 사장되지 않고 방문객이 넘쳐날 수 있도록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금은모래 강변공원은 29만 평방미터 중 24만 평방미터를 조성해서 야생화 및 자연생태 환경, 전통문화 및 역사문화 체험 공간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린권 생활공원으로 2011년 개장하였으나 도심지와 원거리에 위치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이 저조하여 공원 이용 활성화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공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자 수상공연장 및 여주 시립미술관 입지를 검토하였으며 2013년 12월 동절기부터 얼음솔 매장을 운영하여 매년 약 5,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가을에는 자체 증식한 초하류 약 5,000평방미터를 식재하였으며 금년 봄철에도 꽃양귀비, 수레곡화 등 야생화를 식재하여 가족 및 연인 등 외지 관람객이 많이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자공원 및 캠핑장 조성, 음악회 개최 등 관광객과 여주 시민의 방문을 확대할 방안에 대하여는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및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수도권 지역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여주 이미지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의원님께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년 실업의 극복은 능력 있는 기성세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술력과 정보력을 갖춘 지도자급의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진출하여 그 자리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외국에 간 분들은 그 기술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외국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력을 기르게 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게 함으로써 존경받는 한국인이 되면 일석이조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시는 민선 6기 이후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개선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상시 지속적인 업무 중 무기계약직 채용에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4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조치하였으며 2017년 하반기에도 20명 내외의 기간제 근로자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일보 신문보도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12월 말 기준 여주시 비경유직 근로자는 공무원 정원 대비 12.6%인 106명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경기도 지자체 중 4번째로 낮은데 이는 무기계약직 전환 노력과 효율적 인력 운영에 따른 결과라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기준인건비 상한 폐지 등 제도적 뒷받침과 인건비 증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알고 관련 대책을 행정자치부와 중앙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정부 방침으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고
수동적 행정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의 전문성, 업무량, 상시, 지속 가능한 업무인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생활체육 동호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시민구단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주시 체육행정 지원 예산은 총 20억 원으로 생활체육과 관련된 지원 예산은 약 14억 원입니다. 이 중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호원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개최, 출전 등으로 8억 7,200만 원, 어르신과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 사업 예산 3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장애인 체육 예산 5천만 원, 학교체육 관련 예산 1억 5,6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원 종합계획은 앞으로 생활체육 관련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각종 동호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아동 청소년 스포츠클럽 확대를 도모하여 김영자 의원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가남 유소년 야구단의 지원 방안도 포함하여 지역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과 여성 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위한 요가, 스피닝 등 여성 친화 종목을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 및 육성 지원을 위하여 여주시 장애인 체육회를 설립하여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동호인단체 대출전비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문화 사회 확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수용 증대 추세에 발맞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어울림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의 발굴, 육성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구단의 확대를 위하여 여주시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체육단체 등과 협의, 실제 경기력과 단체 운영, 동호회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 계획에 대한 명확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향후 체육시설 종합관리계획 수립 시 관련 계획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의 등산로들은 정비가 필요한 곳이 많으며 권역별 등산로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역별 등산로 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등산로 현황은 17개소 총 67.3km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가남 점동, 능서 홍천, 금사 삼북, 대신 북내, 강천 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총 5개권역으로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주시의 숲길 정비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14년도에 마감로 등산로 구간에 3천만 원으로 목계단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쌀이산과 주롱리 등산로 구간에 사업비 1억 3천만 원으로 이정표 및 시설물을 정비하고 목계단과 데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황악산, 북성산, 우두산 등산로 등 3개소에 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전망데크, 목계단, 평상, 야자매트, 이정표 등을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북성산 등산로에 2천만 원으로 약수터 및 급경사진의 야자매트 설치, 위험구간 내 안전로프 바 설치, 전망데크에 원목 의자 등을 설치하는 등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시군에 잘 정비된 등산로와 시설물을 벤치마킹하고 여주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 공간 제공 및 이용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연차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거 효율적이며 자연 친화적인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미관 관리단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을 특색 있게 가꾸는 등 여주시만의 독특한 도시미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그동안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해 나가고 있고 현재 도시과 경관 디자인팀이 중심으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 분야 시설직 공무원 충원 등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시미관 관리단 설치는 개발 여건, 업무량과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바로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청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1만 원 인상을 위한 추진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박재영 의원님께서 생활임금 1만 원 인상 방안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경기도 생활임금 목표에 맞춰 1만 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기도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2019년까지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 인상 계획에 발맞춰 우리 여주시도 생활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여 서민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2018년도에는 경기도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쌈지공원 조성 후 관리가 부실한 상황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공간으로 디자인될 필요가 있으며 여주시를 공원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공원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쌈지공원은 2014년부터 2017년 4년 동안 17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읍면 마을의 짜투리 공지에 쌈지공원의 조성을 통해 주민들이 모여 함께 즐기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쌈지공원 조성 시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 및 수목 등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마을 중심 공간은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로 잘 관리되고 있으나 동 지역 내 쌈지공원 일부 관리가 미흡한 지역이 있는 바 앞으로 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공원 녹지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공원 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가 공원 도시로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에 더 관심을 갖고 공원 관리 행정에 전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의 품질 인증 제도처럼 여주시도 공식적인 농산물 품질 인증 기관을 마련하여 여주시의 농산물도 인증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평구는 친환경 농업 특구로서 친환경 농업 육성의 일환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인 사단법인 양평 친환경 인증센터 운영, 관내 친환경 인증 농가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94개소이나 운영 중인 인증기관은 64개소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기관도 30개소가 됩니다. 여주시는 쌀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쌀 생산 농업인 소득 지원 등을 통해 관내 농업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에게는 친환경 인증 검사비, 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친환경 직불제, 친환경 인증 농가 우렁이 쌀겨,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하여 여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어 여주 관내 농민들의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항진 의원님께서 여주시 남한강 취수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하천수, 하영론 징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여주시라는 주제로 여주발전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탁월하신 식견과 오랜 연구를 통해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이항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SK 하이닉스는
현재 남한강 취수정을 통해서 일일 11만 제곱미터의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매년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가 남한강 취수에 대한 하천 점용 허가를 충주댐 건설 이전에 받았다면 하천법에 의한 하천수 사용료를 여주시에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당시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조사 확보하여 법적 검토와 법률 자문관,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소송 등을 통해 징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진행 과정을 의원님과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댐 건설 이전부터 남한강 하천수를 사용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시 세외수의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옥 의원님께서 여주시 문화원 원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의 구석구석을 찾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용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여주문화원에 보다 넓은 공간의 사무실을 제공치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문화원사 건립에 대해서는 여주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문화원사 현황을 보면 독립된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문화원이 17개에서 54%, 복합시설 내 운영이 10개에서 32%, 기타 독립 소유 등이 4개소에 14%이며 문화원사가 건립된 부지는 다수가 문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시민회관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신청사 건립 계획 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복합 문화시설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된 건물의 문화원사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전이라도 여주문화원의 사무실을 확충하고 원사를 먼저 건립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입구 3거리에서 원룸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통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로는 편도 2차로로 형성된 여주와 장호원을 잇는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 37호선으로서 여주대 앞에서 부영아파트까지 500m, 부영아파트 앞에서 코카콜라 앞까지 260m의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서 도로에 여유 폭이 없어 좌회전 차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좌회전에 따른 신호등 추가 설치 또한 어려움이 있으나 우선 코카콜라 공장 앞 사거리 좌회전 시간을 더 길게 하는 등 도로 및 주변의 여건, 교통 상황 등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사항을 여주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 방법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양천변 소양로 일대에 우체국 건물 뒤에서 도장교까지 1, 2차로 나누어 부분 복개식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2017년 여주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르면 소양천 구간은 총 1200m, 부지면적 5400평방미터로서 예상 주차면적 340면의 주차장 설치 필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 지역은 경기도 지방하천 2급으로서 하천법에 따라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하천 점용 허가를 금지하고 있어 구조물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최근 전국적으로 생태하천 조성과 친환경적 하천 복원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하천의 일부분을 복귀하는 형식의 알실 안면교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PC 제품 옹벽 형식으로 기둥 없이 건설하는 방식이 있으나 사업비가 약
120억 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되는 점과 안전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참고자료 22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주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난과 주차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어느 도시나 겪고 있는 현대 도시의 공통의 문제입니다. 현재 여주시는 타 시군에 비해 공영 주차장 비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여주시 시가지 확장과 건축이 증가하는 곳마다 주차장 부족 문제 발생이 예상되나 부족한 것을 모두 공용 주차장으로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건축 허가 시 개인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양천변 주차장 설치 문제는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